오늘 라미네이트를 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떨어졌어요, 갑자기 깨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 시술된 라미네이트는 평균 7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1년도 안 돼서 깨지거나 떨어지고 변색까지 경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전문의의 입장에서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맞아요. 잘 시술된 라미네이트는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 보통은 재료 문제보다는 시술 전 진단이 부족했던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치아 간격이나 이갈이 습관, 윗니 아랫니가 잘 안 맞는 교합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라미네이트를 무리하게 붙이면 접착력이 약해지거든요. 다른 하나는 생활 습관이에요. 단단한 음식, 이를 꽉 무는 습관, 얼음 깨물기 같은 행동이 작은 금을 만들고 그게 쌓이면 결국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즉 시술 자체보다도 시술 전 치아 상태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시술 후에 충격을 줄이는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그 부위만 다시 붙이거나 필요하다면 새로 제작해서 교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게 떨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환자분들께서 그냥 다시 붙여주세요 하고 오시기도 하는데 무작정 다시 붙이기보단 접착면 상태나 치아 자체의 변화를 먼저 보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접착면에 침이나 음식물 또는 구강세균이 스며든 경우엔 다시 붙이더라도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갈이나 악물기 습관이 점점 심해져서 그 힘을 못 견디고 라미네이트가 떨어진 경우라면 나이트가드나 교합조정 같은 보완 조치 없이 그냥 붙이기만 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결국 환자 입장에선 또 떨어지고 또 와야 하고 불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구강 상태를 다시 진단하고 파절된 조각이 깨끗하게 남아있다면 재접착도 고려하고요. 조각이 깨졌거나 너무 얇게 남아있다면 새로 디자인해서 제작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처음 시술 당시보다 치아 상태가 변했거나 기능적으로 라미네이트로 커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크라운으로 전환하는 게 더 안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가 많이 삭제돼서 남아있는 부분이 적거나 부러진 위치가 잇몸 가까운 곳이라면 라미네이트보다는 크라운이 더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결국 핵심은 무조건 다시 붙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왜 떨어졌고 지금 상태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가를 정확히 판단하고 설명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치과에서 안내드리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가장 어렵기도 하죠. 첫째,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꼭 피해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괜찮겠지 하시다가 라미네이트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견과류나 오징어, 갈비처럼 질기고 뻣뻣한 음식들, 얼음을 씹는 습관은 정말 치아에 무리가 많이 가는 행동이에요. 라미네이트는 얇은 세라믹 판을 치아에 부착하는 구조다 보니 강한 압력과 반복적인 충격에 특히 약하거든요. 금이 가거나 떨어졌을 때는 새로 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불편함도 크기 때문에 애초에 음식 섭취 단계에서 조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둘째, 손톱 물어뜯기나 펜 물어뜯는 습관도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무의식 중에 반복되기 때문에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역시 라미네이트에 지속적인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시간이 지나면 접착 부위가 들뜨거나 파절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앞니에 라미네이트를 하신 분들은 이런 습관이 인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더욱 필요해요. 셋째, 이갈이나 악물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꼭 나이트 가드를 착용해 주셔야 해요. 이갈이 습관은 밤에 무의식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습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해지는 힘은 낮에 씹는 힘보다 훨씬 강할 수가 있어요. 라미네이트가 떨어지거나 금이 가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맞춤형 나이트 가드를 제작해서 밤 사이 치아끼리 부딪히는 걸 방지하고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해요. 나이트 가드는 한번 제작해두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라미네이트뿐 아니라 본래 치아 보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갈이 있으신 분들에겐 꼭 권장드리는 장치예요. 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면서 접착 부위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그 외에도 앞니로 딱딱한 걸 베어무는 습관이 있다면 조금만 더 조심해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10년 유지할 수도 있고 1년도 못 가서 깨질 수도 있어요.
이 질문에는 둘 다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기검진은 라미네이트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혹시 금이 가거나 접착면에 이상이 생기진 않았는지 조기에 발견해서 조치할 수 있게 해줘요. 특히 본인은 이상이 없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보면 미세하게 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걸 놓치고 지내면 음식물 침투로 변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생활습관은 라미네이트에 가해지는 일상적인 힘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직결됩니다. 평소 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라미네이트도 내 치아처럼 오래 잘 쓸 수 있어요. 정기검진을 받지 않으면서 습관만 바꾸는 것도, 습관을 고치지 않고 검진만 받는 것도 사실은 반쪽짜리 관리일 수 있어요. 둘 다 챙겨주셔야 진짜 오래 갑니다. 라미네이트는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유지하는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는 치료예요. 처음 상담부터 신중하게, 그리고 시술 이후엔 생활습관과 정기검진 꼭 함께 챙겨주세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만족스럽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